오늘은 2020년 1월시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4작업 만들어 볼게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넣기 하시오. 1작업의 B4부터 H12까지 복사, 컨트롤 C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고 샵샵샵 뜨는 건 좁아서 그래요. 여기를 따닥 눌러주면 늘어나면서 내용이 다 보이고 지금 여기도 좁으니까 따닥 해줄게요. 여기까지 됐고 이제 고급 필터를 만들 거예요. 제품의 종류가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조건이 여기 있고 조건의 위치는 B13이에요. B13 여기에 조건을 넣을 건데 제품 종류와 판매 수량이 필요해요. 제품 종류 찍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 찍고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조건 위치 B13에 컨트롤 V로 붙여주면 되고 이제 조건 만들게요. 제품 종류가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아니다는 키보드에 이거 눌러주면 돼요. 위에 있는 글자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돼요. 아니다 우비 세트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조건이 1개, 2개가 있는데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이거인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이거 A이면서 B인 것 이럴 땐 같은 줄에 쓰면 돼요. 여기에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하면 제품 종류가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것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를 잡고 데이터 탭에 고급, 이게 고급 필터고요. 목록 범위는 내가 잡은 원본 영역이 들어가고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조건을 잡아주면 되고 복사 위치는 찍어야 하는데 비활성화돼 있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면 활성화가 돼요. 복사 위치는 B18에 하라고 했으니까 B18 찍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정말 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비 세트가 아니면서 우비 세트가 아닌 건 여기 있고 판매 수량이 100보다 큰 것, 판매 수량 100보다 작으니까 빠지고 여기 장화 있고 100보다 큰 것, 나머지 3개 크리스마스 도트레인 정글 엘루 크리스마스 도트레인 정글 엘루 고급 필터가 잘 나왔네요. 이제 표 서식 할게요. 고급 필터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고급 필터 결과셀을 잡고 이게 채우기인데 채우기 색 없음 이렇게 만들어주고 표 스타일 보통 6 서식을 적용하시오. 표 서식에 가서 홈의 표 서식에 가서 표 스타일 보통 중에 6번 이걸 선택해 주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표 서식까지 끝이 났네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 작업할 때 잡았던 영역을 그대로 잡고 삽입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할 거냐면 새 시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트를 이용할 거예요. 제3작업에 있는 여기 보면 B2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작업의 B2를 찍어주면 확인. 여기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요. 매입일자 및 제품 종류별 매입일자 및 제품 종류별 제품명의 개수와 회원가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열에는 제품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행에는 매입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열에는 좁으니까 올려주고
열에는 제품 종류가 열에 놓으면 이렇게 우비 세트 우산 장화가 열에 들어가고, 행에는 매입 일자가 들어가요. 행에는 매입 일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날짜별로. 그리고 값에는 제품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들어가고, 회원가의 평균도 들어가네요. 회원가가 들어가는데 평균이 아니라 합계죠. 얘를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 있어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 확인, 이렇게 하면 평균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제품 종류 매입 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1번은 끝이 났고, 2번 매입 일자를 그룹화하고, 매입 일자가 이렇게 특정 기간별로 그룹화가 되었죠. 우리는 그냥 일별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화를 해볼게요. 매입 일자의 첫 번째 값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그룹. 우리는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할 거예요. 월은 한 번 더 눌러서 지워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 5, 10, 15, 20, 5씩 증가했죠? 그래서 날짜 수가 5예요. 일별로 5씩 증가할 거예요. 시작과 끝은 12월 5일부터 12월 23일 잘 들어갔네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화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룹화는 했고, 얘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제품 종류를 정렬하고, 제품 종류가 장화, 우산, 우비 세트 순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비 세트, 우산, 장화 반대로 되었네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나오고 이응이 나왔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오름차순 아니고 Z부터 A까지 거꾸로 내림차순인 거예요. 내림차순 눌러주면 지읒 다음에 이응, 정렬이 잘 됐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지금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별,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여기에 있는 행의 총합계를 지울 거예요. 한꺼번에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한 거고, 빈 셀은 별별별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거 했고,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 안 할 거예요. 체크 해제하면 세 번째 것까지 된 거예요. 확인하면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됐고, 빈 셀은 별별별. 여기 보시면 행의 총합계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부분 문제는 다 했고,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할 거예요. 틀린 부분이 어디 없나 천천히 찾아보면 여기 회원가 단위원이 없죠? 더블 클릭하고 이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또 어디가 틀렸나 보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인데 왼쪽 정렬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인데 왼쪽 정렬. 또 숫자에 천 단위 컴마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한꺼번에 해줄게요. 이만큼만 잡고 홈에서 가운데 정렬 먼저 해서 다 가운데로 만들어주고, 숫자만 천 단위 쉼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 천 단위 쉼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숫자가 틀린 게 없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틀린 게 없다면 우리 일작업에 오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까지 끝이 났네요. 제 4작업 그래프를 보고 4작업에 만들어 볼게요.
낭만고양이 밤의 부엉이 필요하니까 낭만고양이 제품명이 필요하네요. 제목 부분까지 잡아야 해요. 그리고 법례를 보니까 판매 수량 회원가가 필요하네요.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 수량 회원가 이렇게 세 가지 잡아주면 되고, 문제를 보시면 묶은 세로막 대형 하라고 했으니까 삽입할 거예요. 세로막 대형을. 그런데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2번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했는데 우리 이미 1작업 시트를 이용했죠? 2번은 됐고,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1작업 위에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새 시트 만들어서 4작업이라고 이름 지어 줄 거예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면 여기 차트 이동 있어요. 이 차트를 4작업으로 이동할 거예요. 차트 이동 누르고 새 시트 제4작업 만들 거예요. 확인. 그러면 4작업이라는 시트가 생겼고 끌고 가서 3작업 뒤에, 그래서 1, 2, 3, 4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밖에 없죠? 필요 없는 건 숨겨줄 거예요. 데이터를 선택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이 중에서 선택할 건데 제거 버튼이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행렬 전환으로 둘을 바꿔줄 거예요. 낭만고양이, 밤의 부엉이, 겨울왕국, 크리스마스가 없네요. 제거. 릴리, 도트레인 없네요. 제거. 정글, 엘루. 다 됐으면 다시 행렬 전환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낭만, 밤, 겨울, 릴리, 정글, 엘루. 잘 됐으니까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4번 갈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해주래요. 레이아웃 중에 세 번째 모양 선택해서 틀을 잡아주고 스타일 4, 스타일 중에 네 번째 해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됐어요.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어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어요. 차트 영역 찍고 굴림 11, 홈에서 굴림, 엔터, 11 해주시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서식 탭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질감으로. 질감 중에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하시면 질감이 들어가고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할 거예요. 그림 영역 찍고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5번은 끝이 났고 이제 6번 차트 제목 할게요. 굴림 굵게 20 하라고 했어요. 제목 찍고 홈에서 굴림 굵게 20 엔터.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안 써있지만 검정색 하면 돼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그럼 흰색이 들어가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테두리가 들어가고 이제 내용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목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서식 할게요. 회원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래요. 우리는 지금 회원가 판매 수량이 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는 회원가가 꺾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꿔줄게요. 범례를 한번 찍으면 다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회원가만 잡혀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꺾은 선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꺾은 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죠? 보조축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없죠?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 축에 있는 걸 보조축 선택하시면 보조축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고, 레이블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할 거예요.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막대 그래프 계열값을 위쪽에 표시할 거예요.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한 번 잡으면 막대가 다 잡히고 한 번 더 잡으면 이것만 잡혀요.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줄 건데 위치는 바깥쪽 끝에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레이블 됐고 눈금선 파선할게요. 눈금선 파선. 눈금선을 클릭하면 선들이 잡히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가면 대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파선 여기 있어요. 그럼 점점점 됐죠? 축 할게요. 여기에 있는 모양이 똑같아야 하는데 0부터 450까지 잘 됐고 보조축은 0부터 6만까지 잘 됐는데 우리는 만씩 증가했는데 15,000씩 증가해야 돼요. 그럴 땐 축을 찍고 더블클릭. 주 단위가 고정으로 바꾸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만으로 되어 있어서 만씩 증가했어요. 우리는 15,000으로 해줄 거예요. 닫기 누르면 15,000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축까지 됐고 범례 할게요. 범례 이렇게 다 한 줄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회원가가 두 줄 됐죠? 그럴 땐 범례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하면 여기서 범례 바꿔줄 수 있어요. 회원가를 찍고 편집 여기에 직접 써주면 돼요. 지금 회원가가 이게 잡혀서 두 줄로 표시되는 거고요. 우리는 회원가 단위 원 이렇게 직접 써주면 한 줄로 들어가요. 확인 누르면 한 줄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범례까지 했고 도형 할게요. 이 도형을 넣어줄 거예요. 삽입의 도형 여기 있네요. 이걸 책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 화살표는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름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지금 도형의 색이 흰색이니까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그리고 글씨색은 여기 있어요. 글씨색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2개 해주면 됐네요. 그럼 도형까지는 끝이 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게 어디 틀린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축도 아까 확인을 다 했고 도형도 잘 하긴 했지만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요. 도형을 조금만 위로 얘를 조금만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고 꺾은 선도 잘 됐고 범례도 잘 됐고 다이아몬드 모양도 잘 됐고 다 된 것 같아요.